안녕하세요. 연금 멘토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충격적인 숫자가 하나 나왔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신청자가 무려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이 100만 명 중 상당수가 평생 손해를 보는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미리 받으면 좋은 거 아니야?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국민연금은 조기 수령을 선택하는 순간 평생 받는 연금액이 30%까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 받을 사람이 70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것도 죽을 때까지.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손해가 오히려 득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멀쩡히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주변 말만 듣고 따라했다가 수천만 원을 날리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차이를 모른다는 겁니다. 국민연금 곧 망한다더라. 주변에서 다들 당겨봤던데 이런 말만 듣고 덜컥 신청부터 하시죠. 오늘 영상은 복잡한 계산식 없습니다. 어려운 제도 설명도 없습니다. 딱 하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조기 수령해도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평생 손해볼 선택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 수령 방식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노령연금. 정해진 나이가 되면 매달 받는 가장 기본적인 연금이죠. 두 번째, 장애연금. 가입 기간 중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가 생겼을 때 받는 연금입니다. 세 번째, 유족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이 대신 갖는 연금이죠. 오늘 우리가 집중할 건 바로 노령연금입니다. 그런데 이 노령연금도 언제 받느냐에 따라 또 세 가지로 갈립니다. 정해진 나이에 맞춰 받으면 노령연금, 늦춰져 더 많이 받으면 연기연금, 앞당겨서 빨리 받으면 조기연금입니다. 같은 노령연금인데 타이밍만 바꿨을 뿐인데 이름도 다르고 금액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역사적 배경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원래 국민연금은 60세만 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8년 첫 번째 연금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재정 안정성을 이유로 수령 연령이 점점 늦춰지기 시작했죠. 2013년부터 2033년까지 5년마다 한 살씩 늦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출생 연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1961, 1964년생은 63세, 1965, 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가 되어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 60세 전후에 퇴직하는데 연금은 65세부터 받게 되는 거죠. 특히 1969년생 이후 분들은 60세에 퇴직하면 65세까지 무려 5년 동안 월급도 없고 연금도 없는 공백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구간을 흔히 소득절벽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공백을 버티기 어려운 분들이 선택하는 게 바로 조기연금입니다. 그런데 과연 조기연금이 이 공백을 메우는 최선의 방법일까요? 조기연금은 말 그대로 원래 받을 나이보다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는 제도입니다. 정상 수령 나이가 65세라면 60세부터 받을 수 있는 거죠. 은퇴 후 소득 없는 기간을 메울 수 있다는 장점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무시무시한 페널티가 숨어 있습니다.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감액됩니다. 최대 5년을 앞당기면 총 30%가 깎입니다. 그것도 평생 동안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65세에 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조기연금으로 60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매달 70만 원만 받게 됩니다. 한 달에 30만 원씩, 1년이면 360만 원, 10년이면 3,600만 원을 덜 받는 겁니다. 그럼 조기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뭘까요? 첫째,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둘째, 소득 기준입니다. 조기연금은 소득이 많은 사람은 받을 수 없게 설계돼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게 바로 A값인데요.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 소득 월액을 의미합니다. 2025년 기준 약 308만 9천 원입니다.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시점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이 A값을 초과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소득이 없어서 조기연금을 받다가 나중에 재취업으로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생기면 그 시점부터 지급이 중지됩니다. 여기서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기연금을 한 번이라도 받기 시작했다면 중간에 지급을 멈췄다가 정상 시기에 다시 받아도 100%가 아니라 감액된 지급률 그대로 적용됩니다. 70%로 시작했으면 나중에 다시 받아도 평생 70%입니다. 또 하나, 조기연금은 일부만 먼저 받는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전체 연금액을 조기 수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분명한 페널티가 있는데도 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조기연금을 선택했을까요? 조기 수령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선 이유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 노후 빈곤과 소득 공백.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입니다. 게다가 주 직장에서 퇴직하는 평균 나이는 49.4세라고 알려져 있죠. 퇴직 후 재취업에 성공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퇴직 후부터 국민연금 받기 전까지 수년간 소득이 완전히 끊기는 구간이 생깁니다. 저축도 별거 없고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데 5년을 어떻게 버티나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조기연금을
조기연금을 선택하는 겁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 고갈 불안. 2055년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뉴스가 반복해서 나오면서 나중에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거 맞나? 하는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을 때 미리 받자 하는 심리가 조기 수령을 선택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죠. 세 번째, 투자 기대 심리. 조기연금으로 받은 돈을 S&P 500 같은 미국 지수에 투자하면 연평균 9% 수익을 기대할 수 있잖아. 연금은 깎이지만 투자로 더 벌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 수익률이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연금은 원래 안정성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인데 여기서 30% 감액이라는 페널티까지 감수하면서 불확실한 투자 결과에 노후를 거는 건 결코 가벼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한 살이라도 빨리 받는 게 많이 받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뭔지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조기연금과 정상수령 누가 더 많이 받을까요? 65세부터 연간 1,200만 원, 월 100만 원을 받는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조기수령으로 60세부터 받으면 연간 840만 원, 월 70만 원을 받게 됩니다. 5년을 먼저 받으니까 60에서 64세까지 총 4,200만 원을 받습니다. 65세부터는 정상수령자도 받기 시작하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누적 금액을 계산해 보면 약 76세 전후에서 역전이 일어나는 구조입니다. 76세까지는 조기수령자가 더 많이 받지만 76세 이후부터 부터는 정상 수령자가 총액 기준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평균 수명을 봐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남성 약 83세, 여성 약 86세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76세를 넘어서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그래서 특별히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기대 수명이 짧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리고 당장 생활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경제적 관점에서는 조기연금이 오히려 손해일 가능성이 큽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국민연금은 한 달에 같은 금액을 받는 게 아닙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매년 연금액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조기 수령과 정상 수령의 연금액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조기 연금으로 70만 원, 정상 수령으로 1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연 4%로 가정하면 조기 연금은 70만 원의 4%인 2만 8천 원이 오릅니다. 반면 정상 수령은 100만 원의 4%인 4만 원이 오릅니다. 같은 4%라도 기준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상승폭 자체가 다릅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상승분이 다시 원금에 포함되고 그 다음 해에도 그 금액을 기준으로 또다시 4%가 적용된다는 거죠. 복리구조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30만 원 차이니까 별거 아니네 라고 느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기 수령과 정상 수령의 연금액 차이는 매년 더 크게 벌어집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건강보험료랑 기초연금 때문이라도 조기 수령이 낫지 않나요? 이 부분을 다음 장에서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조기 수령하면 연금액이 줄어서 건강보험료도 아끼고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겉으로 보면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구조를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건강보험료부터 보겠습니다. 연소득 2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금액을 낮추기 위해 조기 수령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만큼 매년 자동으로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5년 조기 수령으로 연금액을 30% 깎아서 당장은 피부양자 탈락을 피했다고 해도 평균 물가 상승률이 연 3%만 돼도 약 8년이면 다시 소득 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결국 몇 년간 건보료 아끼려고 평생 연금을 깎아버리는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정이 되는 거죠. 기초연금도 비슷합니다. 노령연금액이 크면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보니 조기 수령으로 연금액을 일부러 낮추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연금액이 물가 상승을 반영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결국 기초연금 감액 구간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기초연금 전국민 지급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고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이는 구조 자체도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을 이유로 조기연금을 선택하는 것은 단기에만 보고 장기 손해를 감수하는 선택이 될 가능성이 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유족연금 측면에서는 조기 수령이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바우자나 가족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지급 비율은 가입 조건에 따라 기존연금액의 40에서 60% 수준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유족연금 기준이 실제로 받던 연금액이 아니라 기본연금액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상수령 기본연금액이 100만 원이고 조기연금을 선택하면 70만 원, 연기연금을 선택하면 136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조기연금으로 70만 원을 받다가 사망하더라도 유족연금은 70만 원의 60%가 아니라
애초 기준이 되는 100만 원의 60%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마찬가지로 연기연금으로 136만 원을 받고 있다가 사망해도 유족연금은 136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조기연금이든 연기연금이든 유족연금의 기준 금액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기연금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비교적 이른 나이에 사망할 가능성이 높고 배우자의 국민연금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라면 본인이 조기연금으로 먼저 연금을 받으면서 사망 이후에는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는 구조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상수령이나 연기연금이 더 유리합니다. 그럼 이제 반대쪽을 볼까요? 연기연금은 언제 유리할까요? 정상수령 시기보다 늦춰서 받는 방식을 연기연금이라고 합니다. 조기연금과는 반대로 받을 시점을 뒤로 미루는 대신 연금액을 늘리는 구조죠. 연기연금을 1년 늦출 때마다 정상수령액의 약 7.2%씩 증가합니다.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어서 5년을 미룬다면 총 36%를 더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상수령 시기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연금을 70세까지 연기하면 연금 개시 시점에 월 136만 원을 받게 됩니다. 연기연금의 장점은 또 있습니다. 전부 다 연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상수령과 연기연금을 나눠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 절반은 정상수령으로 받고 나머지 절반은 연기연금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 비중을 10% 단위로 세분화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이 유리해질 수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첫째, 장수 가능성이 높은 분들입니다. 집안이 장수 집안이거나 본인이 건강에 자신 있다면 연금은 늦출수록 총 수령액이 커지기 때문에 연기연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통 노령연금보다 5년을 늦게 받는 연기연금의 손익분기점은 83세입니다. 83세가 되면 연기연금이 노령연금보다 총액이 더 커지게 됩니다. 둘째, 소득이 A값을 넘는 분들입니다. 정상수령을 시작한 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A값을 초과하면 최대 5년간 연금이 50%까지 감액됩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깎이느니 연기연금을 선택해 감액을 피하고 연금액을 늘리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은 연기하는 동안 감액이 없고 1년마다 약 7.2%씩 증액됩니다. 또 정상수령 나이에서 5년이 지나면 소득이 A값을 초과하더라도 국민연금은 더 이상 감액되지 않습니다. 연기연금은 무조건 5년을 늦춰야 하는 제도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1년 단위로도 가능하고 심지어 1개월 단위로도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한 달을 늦출 때마다 약 0.6%씩 연금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연기연금은 미뤘다가 다시 연기를 취소하고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연금을 수령하다가도 다시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월급 350만 원인데 연금 깎일까? A값의 진실.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 중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나는 월급이 350만 원인데 연금 깎일까봐 연기연금을 해야겠어. 그런데 이 A값 기준은 총급여가 아니라 소득공제를 적용한 이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근로소득부터 보겠습니다. 근로소득자는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받은 뒤의 금액이 A값, 즉 월 308만 원을 초과하는지를 따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월급이 350만 원이라고 해서 바로 연금 감액 대상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수입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제한한 금액이 월 308만 원을 넘는지가 기준입니다. 이걸 현실적인 급여 기준으로 바꿔보면 대략 월급여가 약 410만 원 이상은 되어야 국민연금 감액 대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생깁니다. 즉 월급 300만 원대 중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연금이 깎일까봐 무조건 연기연금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조기연금은 당장 생활비가 절실하거나 건강상 이유로 기대 수명이 짧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리고 유족연금 전략이 필요한 경우에만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반대로 76세 이상 살 가능성이 높고 당장 급한 생활비 문제가 없다면 정상수령이나 연기연금이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장수 집안이거나 건강에 자신 있다면 연기연금을 적극 고려해 볼 만합니다. 국민연금, 한번 선택하면 평생 갑니다. 주변 말만 듣고 따라하지 마시고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든든한 노후 준비, 연금 멘토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